내가 살면서 듣고 겪은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 이 이야기는 내가 2004년 대학에 입학하고 자취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는 통학을 하려고 했는데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건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들 20살이 되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혼자서 자취해보는 게 바람이잖아요. 아무튼 자취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방을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아뿔싸 제가 방을 구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겁니다. 대체적으로 자취방은 2월 중순에서 2월 말쯤이 되면 좋은 방들은 거의 다 빠진다고 복덕방 아저씨도 따로 전화문의를 했던 건물 주인 아저씨도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자취방은 포기하고 조금 먼 거리에 있는 곳이라도 괜찮으니 방 좀 알아봐 달라고 복덕방 아저씨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혼자서 방을 쓸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쓸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입학하자마자 방을 구하는 거라 그때 당시에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제가 방을 혼자 쓴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고민하다가 좀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방 크기가 많이 작아서 잘 안 나가는 방이 있다고 한번 보겠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살 건데 방 크기 따위야 뭐 상관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아저씨와 함께 그 방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 차에 타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차에 타라고 하나 싶었더니 차 타고 5분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학교까지 걸어서 20분은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별 수 있나요? 통학은 죽어도 하기 싫은데 말이죠. 그것보다 방이 멀면 나중에 애들 여간방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더 끌리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자취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 겁니다. 그렇게 복덕방 아저씨 차를 타고 자취방에 도착했는데 빌라 형식의 원룸텔이더라고요. 아저씨를 따라서 간 방은 2층에 있는 201호실이었습니다. 작은 방이라고 해서 엄청 작은 줄 알았는데 책상에 냉장고에 TV까지 전부 들어가고도 공간이 꽤 남는 방이었습니다. 일단 방을 꼼꼼히 둘러보고 이런저런 체크를 다 끝내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방값이 이상하게 싸더라고요. 보증금 없이 야간 전기세 공짜에 수도세도 공짜, 그리고 6개월에 90만원, 완전 파격가였습니다. 방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 전기세랑 수도세가 공짜라는 게 정말 최고의 옵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가스가 안 들어와서 가스레인지는 휴대용 브루스타를 사용해야 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방값이 싼 게 좀 걸리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전 필요한 짐들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짐들을 챙겨와서 정리를 시작한 저는 청소를 하던 도중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자 머리카락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여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쓸고 있는데 이상하게 쓸어도 어디선가 계속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땐 전에 살던 여자분은 탈모에 걸리셨었나?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어? 라는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 청소를 시작한 지 한 3시간 정도 지났나?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예 청소를 안 하고 나간 것 같아서 말이죠. 방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일단 머리카락도 그렇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저기 청소 안 한 흔적이 너무 역력하더라고요. 평소부터 좀 깔끔 떠는 성격이라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청소를 끝마쳤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끝마치고 시계를 보니까 저녁 9시가 넘었더라고요. 혼자서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갑자기 급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녁이고 뭐고 잠부터 한숨 자기로 하고 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딥슬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덜컥하는 느낌이 들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물론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이죠. 가위에 눌린 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위에 잘 눌리던 체질이라 오늘 청소 힘들게 해서 피곤함에 가위에 눌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려나 하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누군가 창문을 똑똑 두들기더라고요. 근데 창문 밖에는 그 어떠한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제 자취방 창문 정면에는 가로등이 제대로 서 있어서 창문을 타고 가로등 불빛이 직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서 있다면 그림자가 비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근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림자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심 뭐야? 소리만 들리네? 오늘 가위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창문을 뚫고 팔 한 짝이 쑥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가위에 익숙한 저였지만 이번 것은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완전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 하는데 비명도 안 나와 몸은 안 움직여 완전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뚫고 들어온 팔 한 짝은 허공을 휘적휘적 저으면서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데다가 비명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허공을 휘적휘적 저으면서 뭔가를 찾는 팔의 모습을 계속 보자니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왠지 저러다가 몸까지 불쑥 들어올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고 보자고 어떻게 해서든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창문에서 허공을 휘젓던 팔이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휘젓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바꾸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빨리 가위에서 풀려나기 위해 더욱 버둥거리려 했는데 그 손끝에 제 발가락이 닿은 겁니다. 제 발가락의 감촉을 알아챈 팔은 제 발목을 덥석 잡더니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겁했습니다. 한 짝밖에 없는 팔인데 뭔 힘이 그렇게 세던지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어떻게 해서든 안 끌려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가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발목을 붙잡고 끌고 가려던 팔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물론 가위가 풀린과 동시에 전 기절을 했고요. 근데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에 들렸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올 거야.